애국기업 소개해드리는데요. 이번엔 대리운전입니다. 50 대리운전 앱을 설치하십시오. 플레이스토어에 50 대리운전 검색하세요. 10,000원이 바로 적립됩니다. 이용하실 때마다 10% 적립되고요. 추천할 때마다 2,000원 적립됩니다. 지금 설치하면 바로 10,000원이 적립되는 겁니다. 애국기업이니까요. 자, 구미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최진영 변호사 모셨는데요. 오늘은 자기 당 얘기 말고 야당 얘기를 해보시죠. 이거 친문과 친명의 이 전쟁이 여심상치 않은데요. 어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명문 정당이 될 것인가, 명문 전쟁이 될 것인가. 명문 정당 되긴 틀렸고 지금 나오는 게 그건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우리 이 박사님 채널에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구 동네하고 읍면동을 꼭 얘기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우리 구미을 구미을 어디 동 안 그러면은 내려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고향 산동, 옥계, 그리고 또 인동 여기가 있고 그 옆으로 장천, 해평, 도계, 옥성, 그리고 또 선산, 물, 고아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 지역이 꽤 넓구나.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구미 넓이가 서울시만큼 넓습니다. 서울시만큼 넓습니다. 근데 지역구 하나예요? 그런데 갑을 2개죠. 갑을 2개인데 갑은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있고 있는 구미 시내 원도심인데 그거는 이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 10분의 9가 구미을입니다. 광활한데 어마어마한 없습니다. 인구 밀도는 많지 않은.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도농 통합 도시죠. 옛날에 선산이었죠. 선산군 구미시였는데 95년에 주민투표로 해서 통합하면서 이름을 구미시로 했는데 구미을은 이제 도시화돼서 완전히 신도시 같은 지역이 있고 그 반면에 여전히 완전히 시골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저의 어떤 그런 어떤 공약도 도시 지역에 대한 공약은 구미 특별 3법으로 해서 완전한 도시로서 구미를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잘 사는 5대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농촌 지역 이런 데는 이게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할 수 있다. 위켄드 정신으로 1970년에 했어요. 벌써 55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붕 개량하고 있는 그 개량한 지붕이 아직도 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제2의 새마을 운동 해보겠다는 그런 식으로 전략이 완전히 다른데요. 아무튼 지금 많이 정체된 지역과 또 막 뜨는 지역이 있는데 그거를 다 같이 잘 사는 지역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인데 어쨌든 제 오늘 숙제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시민님들. 자, 그리고 구미을은 그렇고 자, 명문 전쟁 이재명 팀과 문재인 팀의 전쟁이 그렇죠. 심상찮아요. 결국 어떤 전선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누구 개파 이런 게 사실 흐릿하잖아요. 흐릿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명과 친문, 이재명 대표파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큰 세력이 사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해도 친문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게 이재명이 77.7%로 당 대표가 되면서 친명 호소인. 나도 이게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분명히 이때는 친문이었었는데 이제 친명이 되려고 막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당수가 친명이라고 했지만 이제 진실의 순간 공천을 받아야 될 순간에는 친문과 친명이 이제 나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단 충돌하는 거의 핵심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인 거죠. 임종석 통일부 장관 했던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줄지 말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될까요? 잠재적 대선군, 잠재적
당 대표 당 대표 내년 원래 8월 달에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다음 차기 대선 주자가 누가 되느냐. 이거를 두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좋은 사람을 올려가지고 이기는 게 문제지만 그래서 일당을 탈환하고 가급적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과반수를 목표하는 것이 이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표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의 이번 총선의 전략은 민주당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가온 당선이 되는 것 그래서 방탄하는 것 그래서 다가오는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또다시 당권을 잡는 그렇죠. 그 공천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계속 방탄을 한 다음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전략이 가장 이번 그 이재명 이 보는 2024년 22대 총선을 바라보는 핵심 전략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 정도에서 서로 이제 잘못하면 이제 당이 깨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임종석하고 또 몇 명 이제 윤건영도 그렇고 이제 좀 해서 좀 자리 좀 주고 이게 또 스무드하게 넘어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 현저히 낮다. 오히려 저는 당이 깨져도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내가 당선되는 것 그리고 이재명 당으로 더 강화하는 것이 이번 총선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 그 민주당에서 우리 의원 의총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제 같은 경우에 야간에 최고회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결론을 못 냈어요. 네. 결론을 못 냈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는 게 뭐예요? 이재명한테 위임한다.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위임을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원명대전 원희룡 장관하고 이재명이 싸워가지고 본인이 낙선하고 그 반면에 지금 임종석이 당선되면은 그날로 끝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한테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죠. 임종석 못 주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선거 이재명을 빙의를 했을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물었을 때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명문 정당으로 간다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임종석 입장에서는 공천을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 그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이낙연으로 갈까요? 아니면 무소속으로 갈까요? 저는 임종석의 선택은 네. 이낙연으로 간다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서로 조국과 이제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지금 현재의 어떤 총선에 있어서 큰 틀을 봤을 때에 상수는 우리 국민의힘은 TK, PK 그리고 호남은 이제 민주당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수고 변수는 중부에 있는 충청도 그리고 서울 경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지금 변수가 생긴 게 민주당의 분당 사태 이 부분 아닙니까? 네. 실질적 분당까지 갈 건지 분당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 공천에서 배제된 비명 내지 친문들이 사실상 탈당을 통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마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비례정당을 민주당이 있고 비례정당으로서 지금 보면은 말도 없게 통합 진보 무슨 연대 얘기하는데 그쪽 그게 하나의 세력이 정치 세력이 될 거고 또 하나의 세력은 결국은 이제 이낙연을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 거기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민주당은 조국 신당하고는 비례 연합 안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아닌 듯 같은 듯 하면서 이낙연과 조국의 연대의 가능성이 있고 결국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탈당 가능성이 실제로 여기서 제가 예측한 것처럼 지금 그 성동 중구를 주지 않으면은 탈당해서 이낙연으로 갈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지역구의 투표 수를 최대한 높이고 그것을 위성정당 비슷하게 조국신당과 연합을 해서 지역구와 조국신당으로서의 어떤 비례대표를 가지고 가는 제가 보는 구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낙연은 이제 친문이잖아요. 그렇죠. 조국도 어떻게 보면 친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국과 이낙연 당이 합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 조국과 합치는 순간 이낙연은 망하죠. 망하니까. 알죠. 그러니까 지역구는 그런데 지지세는 또 중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지역구와 비례로 나눠서 마치 이낙연 신당 그 새로운 미래의 위성정당, 준위성정당으로서의 조국신당으로서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고 보죠. 합치기는 어렵다. 합치기는 어렵죠. 합치면은 지역구에서 폭망하죠. 이게 그 중도 표심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이제 합치지 않는다면 이 임종석이가 공천 탈락했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관심거리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낙연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 아마 뭐 총선 전에 어딘가에 이제 힘 실어주는 발언을 할 거 아닙니까? 이낙연 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는데 예. 조국 아니면 이낙연 아니면 조국에 문재인이 넌지시라도 뭔가 사인을 줄 텐데 그래야 이제 그쪽으로 좀 해쳐 모여가 좀 되게 결국은 문재인은 양산박에서 그냥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넌지시 대신에 네. 조국이 찾아가겠죠. 이낙연이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워딩이 그렇죠. 그때에 어느 쪽으로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결국 둘 다 힘을 실어주겠죠. 둘 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양다리를 잡는 그렇죠. 양다리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만에 하나가 아니죠. 그렇게 돼야지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도 심판 받아야죠. 그래, 심판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걸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게 본인 아니겠습니까? 양산박에 지금 양산박 거사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는 그 심리는 이재명의 심리와 문재인의 심리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내가 이재명과 갔을 때에 내가 보호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낙연 조국과 같이 갔을 때 살아남을 것인가? 이거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 이재명하고 같이 가는 게 살아남을 확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문재인은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문재인은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이게 빠져나갈 군형이 없으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지금 이수진 그 종로 그 동작을이죠. 동작을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 탈당하면서 자기가 그 판결문 봤더니만 이재명은 빠져날 구멍이 없다. 무기징역 법정형으로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문재인이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봅니다. 당연히 알지. 근데 대신에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가 있죠. 뭡니까? 조국 사법 리스크. 조국 항소심에서 실형 2년 받았어요. 그럼 대법원에 가서 2년 그대로 하면은 그런데 조국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깜빵 간다 하더라도 비례 승계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신당 적어도 2석 이상 얻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2석이면은 뭐 정의당이나 별 차이도 없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낙연 신당과의 어떤 그런 총선 후 전략적 합당을 하고 조국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깜빵 가서 별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럼 후순위를 승계를 해버리면 2석이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설령 민주당이 분당된다 하더라도 마치 20대에서 국민의당 같은 정도의 어떤 힘을 발휘할 가능성은 이낙연 정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면은 충분히 그걸 통해 가지고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지금 퇴임 후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러고 나서 결국 그 친문 세력이 규합되면서 이재명
이재명이 이제 이재명이다 해서 이제 깜빵 가게 될 경우에는 그걸 또 흡수하는 그 전략이 오히려 문재인이 생각하고 있는 양산박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저는 뭐 감히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하는 바입니다. 야, 근데 조국이 그렇게 뻔뻔스럽게 근데 뻔뻔스럽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오는데 환장. 결국 그 조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지가 살기 위해서. 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그러니까 깜빵 2년 갔다 와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2년 갔다 와도 22대 총선이란 말이에요.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본인이 이제 명예회복해서 이제 그 사면 복권 그런 거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꿈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을 이재명과 같이 갈 때에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아니면은 친명에서 친문에서 친명으로 갔다가 다시 친문 세력과 어떤 그 힘을 합쳤을 때 자기의 어떤 정치적 생명의 재개라든가 스스로 자기가 말하는 명예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친문 세력으로 계속 가는 것이 본인의 어떤 미래에 더 합당하다고 저는 제가 만약에 조국이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문재인의 양다리 이제 전법에 이어서 임종석은 이낙연을 선택하고 그 이낙연이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삭축기 해가지고 이삭축기하고, 좀 커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호남에서 지난번 안철수 바람을 일으켰듯이 바람 일으키면 이게 지금 또 그때에 달리 여기 이재명이가 워낙 이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그럼요. 바람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예. 재밌는 게 그저께인가요? 어떻게 보면 뭐 중도 좌파로 평가받는 경향신문에 이재명 사퇴하라고 예, 나오더라고요. 칼럼이 하나 그 나왔죠. 또 이대근 교수가 썼던 칼럼인데 이재명이 사퇴해야 민주당이 산다 이런 것 취지 그 아니겠습니까? 취지예요. 저는 경향신문에서 나왔던 이게 그러니까요. 그거 물론 뭐 댓글에 봤더니만 이대식 교수 사퇴하라. 또 옛날에 그 여기도 우리 옛날에 김부겸 국무총리 때에 그 총리실에 근무했었고 그런 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윤석열한테 칼을 안 겨누고 거꾸로 내부에 총질하느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린 것을 보면서 휴 다행이다. 무슨 말이냐? 진짜 이재명 사퇴해버리면 어떡해? 우리는 안 되죠. 우리 필승 카드인데 안 돼. 추미애가 보수의 어머니, 보수 탄생의 어머니 역할을 했듯이 그 어머니가요. 의붓 어머니가 또 나타났어요. 이수진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많이 나타나요. 많아요. 예, 엄마가 많아. 우리 얼떨결에 어머니가 또 생겼어요. 네, 우리 보수의 아빠가 저는 이재명과 조국이라 생각을 하는데 뭐 조국 이재명 화이팅 해야지 뭐 이렇게 막 사퇴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이재명은 진짜 이재명이 다 했다. 스스로 어떤 그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도덕성과 어떤 정당성의 권위를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해도 이게 영이 서기가 어렵다. 결국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진다 하더라도 이재명 자기가 방탄조끼로서 의원을 한 번 더 입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친명 세력으로서 8월 달에 당내 그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하면은 그러면 계속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이지. 안 그렇고서는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게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의 어떤 그 해결 방안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불출마 그것밖에 지금 민주당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 댓글에 보면은 가관이에요. 뭐 저는 진짜 이재명 화이팅, 개딸 화이팅 뭐 이렇게 지금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좌파 내에서도 지금 뭐 친명 친문을 넘어서 민주당의 어떤 노란불이 켜졌고 조만간 노란불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불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등이 켜지는데 민주당의 어떤 그 공천 잡음 아마 이번 주면은 어느 정도 그 민주당의 분당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분당 여부 이번 주가 고비네요. 이재명 사퇴할까봐 우린 겁납니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